기초수급자 대개편이 확정됐습니다. 이런 사람은 앞으로 더 받게 되고 이런 사람은 더 이상 못 받게 됩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면 내 수급이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확실하게 아실 수 있습니다. 저는 15년 넘게 복지 정책을 연구하고 어르신들께 꼭 필요한 복지 정보를 발로 뛰며 전해드리고 있는 김재원입니다. 요즘 이런 말들이 많이 들립니다. 기초수급 대대적으로 자른다더라.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 듣는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으셨을 겁니다. 수급비가 없으면 당장 다음 달 월세도 밥값도 막막하신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주변을 아무리 둘러봐도 정확한 얘기를 해주는 데가 없습니다. 카카오톡 단체방에는 온갖 소문이 넘쳐나고 뉴스를 봐도 뭐가 진짜인지 모르겠고 불안한 마음만 커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파고들었습니다. 보건복지부 공식 발표문, 전문가 포럼 발제 자료까지 전부 꺼내서 읽었습니다. 소문인 것과 사실인 것, 오늘 여기서 딱 구분해 드리겠습니다. 혹시 주변에 기초수급을 받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전해 주십시오. 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개편이 왜 나오게 됐는지부터 짚어드리겠습니다. 이걸 알아야 앞으로 나올 내용들이 제대로 이해가 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처음 생긴 게 2000년입니다. 26년 전이에요. 그때 이 제도를 만든 이유는 단숨했습니다. 너무 아프거나 나이가 많거나 장애가 있어서 일 자체를 할 수 없는 분들, 아무리 발버둥 쳐도 스스로 먹고 살 방법이 없는 분들을 국가가 챙기자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부양의무자 기준도 완화되고 수급 기준 금액도 꾸준히 올라왔습니다. 제도가 조금씩 발전해 온 건 맞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너무 빠르게 변했습니다. 지금 우리 주변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스마트폰 앱으로 음식을 시키고 택시를 부르고 장을 봅니다. 그 앱 뒤에서 일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오토바이를 타고 달리는 배달기사, 앱에서 콜이 들어올 때만 일하는 대리기사, 플랫폼에서 하루하루 일감을 받아 그날 번 돈으로 그날을 사는 분들. 이분들은 분명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난합니다. 월세 내고 공과금 내고 밥값 쓰고 나면 손에 남는 게 없습니다. 편의점 야간 알바를 하루도 빠짐없이 나가는 50대 가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달 내내 일해서 130만 원을 받았는데 방 한 칸 월세가 50만 원입니다. 거기에 관리비, 통신비, 식비까지 빠지고 나면 한 달에 20만 원이 남을까 말까입니다. 허리가 안 좋아서 진통제를 달고 살지만 병원비가 무서워서 참고 다닙니다. 그렇게 버티면서 수급을 신청하면 어떻게 됩니까? 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탈락입니다. 실제로 얼마나 빠듯하게 사는지는 아무도 들여다보지 않습니다. 숫자 하나로 문을 닫아버리는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 사회의 현실입니다. 열심히 일할수록 오히려 손해인 구조가 되어버린 겁니다. 일하면 소득이 생기고 소득이 생기면 수급에서 탈락하고 그렇다고 일을 안 하면 먹고 살 수가 없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일자리 환경 자체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공장 라인을 대체하고 있고 대형마트는 무인 계산대로 바꾸고 있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줄어드는 속도가 너무 빠릅니다. 그나마 있는 일자리도 계약직, 일용직, 플랫폼 노동으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안정적으로 오래 다닐 수 있는 직장은 갈수록 구하기 어려워지고 있는 겁니다. 10년 전만 해도 공장에 취직하면 5년, 10년은 다닐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6개월짜리 계약직도 감지덕지인 세상이 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분들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전문가들이 오래전부터 이걸 지적해왔습니다. 지금 제도로는 이 새로운 형태의 가난을 감당할 수 없다고 말입니다. 26년 된 낡은 기준으로는 지금 이 현실을 감안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부가 드디어 움직였습니다. 올해 1월부터 보건복지부가 직접 나서서 전문가들과 함께 이 문제를 공식적으로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소문이 아닙니다. 보건복지부가 공식적으로 밝힌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개편으로 실제로 어떤 변화가 생기는 걸까요? 누가 더 받게 되고 누구한테 변화가 생기는 건지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좋은 소식부터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편 논의에서 가장 먼저 꺼내든 이야기가 바로 이겁니다. 그동안 제도 밖에서 아무 도움도 못 받으셨던 분들, 이제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지금까지는 소득이 조금이라도 잡히면 무조건 탈락이었습니다. 실제로 얼마나 어렵게 사는지는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소득이 있더라도 월세, 대출이자,
생활비를 빼고 나서 실제로 손에 남는 게 얼마인지를 들여다보고 지원하는 방향으로 바꾸자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한 달에 150만 원을 벌어도 월세 55만 원에 대출이자 40만 원을 내고 나면 55만 원이 남습니다. 거기서 밥값, 교통비, 통신비까지 쓰고 나면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돈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은 이런 분이 수급 신청을 하면 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문이 닫힙니다. 앞으로는 이 실질적인 형편을 보고 지원하자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한 변화냐면 지금까지 억울하게 문 밖에서 기다리셨던 분들한테 처음으로 길이 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득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빈곤한 상태, 이 현실을 제도가 드디어 인정하기 시작한 겁니다. 물론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방향으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큰 변화입니다. 의료급여도 달라집니다. 지금은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면 진료비를 지원받습니다. 그런데 병이 생기기 전에 미리 건강을 관리하거나 수술 후에 재활치료를 받는 것에 대한 지원은 거의 없습니다. 고혈압이나 당뇨처럼 꾸준히 관리해야 하는 병을 가진 어르신들이 매달 병원을 다녀야 하는데 그때마다 본인 부담금이 나오니까 결국 치료를 포기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무릎이 아파서 병원에 가면 물리치료를 받으라고 하는데 매번 돈이 나오니까 한두 번 받다가 그냥 집에서 파스 붙이고 참으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닙니다. 아프면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치료를 받을수록 돈이 드는 구조가 지금의 현실입니다. 이번 논의에서는 단순히 병원비를 대신 내주는 수준을 넘어서 어르신들이 실질적으로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제도를 한 단계 끌어올리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방부터 재활까지 건강을 지키는 전 과정을 제도가 뒷받침해 주자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확인하셔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올해 기준 중위소득이 6.51% 올랐습니다. 역대 최대 인상폭입니다. 1인 가구 기준으로 생계급여 선정 기준이 월 82만 원으로 높아졌습니다. 작년에 기준을 조금 넘겨서 탈락하셨던 분이라면 올해 꼭 다시 신청해 보십시오. 이번 인상으로 새롭게 수급 대상이 되는 분들이 약 4만 명입니다. 신청을 안 하면 아무도 먼저 챙겨주지 않습니다. 주민센터에 한 번만 가보십시오. 담당 공무원에게 물어보시면 내가 해당이 되는지 바로 확인해 줍니다. 단 한 가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워킹포어 지원 확대나 의료급여 개선은 아직 논의 중인 내용입니다. 올해 안에 방향이 정해지고 실제로 시행되는 건 2027년 이후입니다. 인터넷이나 단체방에서 당장 다음 달부터 바뀐다는 말이 돌면 사실이 아닙니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자, 이번엔 조금 긴장되는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지금 수급을 받고 계신 분들 중에서 앞으로 조건이 달라질 수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다음 내용 집중해서 들으십시오. 지금 기초생활수급자 통계를 보면 눈에 띄는 숫자가 있습니다. 2024년 말 기준으로 전체 수급자 중에서 65세 이상 어르신이 차지하는 비율이 42.8%입니다. 수급자 10명 중 4명 이상이 65세 이상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비율이 매년 빠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2020년에 35%였던 게 5년 만에 42%를 넘어섰습니다. 우리 사회가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고 그만큼 오랫동안 수급을 받고 계신 분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잠깐 중요한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 장애가 있으신 분, 중증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 이분들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이분들은 국가가 끝까지 책임져야 하고 이번 개편과 전혀 무관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어르신들, 이 부분 때문에 불안해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정부가 들여다보고 있는 건 비교적 젊고 건강해서 일할 수 있는 분들입니다. 일할 수 있는 상태인데도 수급 안에 머물면서 자립을 미루고 있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이걸 해전문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수급에서 벗어났다가 다시 들어오고 또 벗어났다가 다시 들어오는 걸 반복하면서 결국 자립하지 못하고 제도 안에 계속 머무르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수급자 본인도 자립의 기회를 놓치게 되고 제도 자체의 지속 가능성도 흔들립니다. 그래서 이번 논의에서는 일할 수 있는 분들에 대해서 직업훈련 참여나 취업활동을 수급의 조건으로 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연결하는 방향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매달 생계비만 지급하는 게 아니라 자립을 향해 실질적으로 움직이고 있는지를 함께 확인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강화된다는 건 직업훈련을 받거나 취업활동을 하지 않으면 수급 조건이 달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내용은 65세 이상 어르신, 장애인, 중증 질환자 분들과는 전혀 관계없는 이야기입니다. 근로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비교적 젊은 연령대의 수급자에 한한 논의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아직 확정된 내용이 아닙니다. 어떤 방식으로 어느 정도로 강화될지는 올해 하반기 계획이 나와봐야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내용 중에서 가장 민감한 부분입니다. 지금 지자체에서 따로 지원금을 받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 내용이 직접 내 통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십시오. 먼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본 원리를 하나 알아두셔야 합니다. 이 제도에는 보충성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려운 말처럼 들리는데 사실 아주 단순합니다. 내가 스스로 마련할 수 있는 만큼은 내가 해결하고 그래도 모자라는 부분만 나라가 채워준다는 원리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한 달을 살기 위해 100만 원이 필요한데 내가 스스로 40만 원을 마련할 수 있으면 나라가 나머지 60만 원을 채워주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내 소득이 늘어나면 나라에서 주는 돈이 그만큼 줄어듭니다. 이게 기초수급의 기본 구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요즘 전국 곳곳에서 지자체가 주민들에게 별도로 현금이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사업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농어촌 기본소득입니다.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농촌 지역 10개군에서 주민들에게 매달 15만 원씩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2026년부터 2027년까지 운영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형평성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기초연금은 수급자의 소득으로 잡혀서 생계급여가 그만큼 깎입니다. 그런데 농어촌 기본소득 15만 원은 현재 소득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같은 수급자인데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 어떤 이름으로 받느냐에 따라 실제로 손에 쥐는 돈이 달라지는 겁니다. 서울에 사시는 수급자분은 기초연금이 소득으로 잡혀서 생계급여가 깎입니다. 그런데 농어촌 기본소득을 받는 지역에 사시는 수급자분은 그 15만 원이 소득으로 안 잡히니까 생계급여가 덜 깎입니다. 같은 나라에서 사는데 사는 곳에 따라 받는 돈이 달라지는 상황이 생긴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같은 처지인데 어디 사느냐에 따라 한 달에 받는 돈이 달라진다면 그건 공평하지 않은 겁니다. 보건복지부가 이 문제를 이번 포럼에서 정면으로 다뤘습니다.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각종 지원금을 수급자의 소득으로 볼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새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논의가 어떤 방향으로 결론이 날지는 지금 아무도 모릅니다. 지자체 지원금을 소득으로 잡아서 생계급여를 줄이는 쪽으로 갈 수도 있고 지금처럼 소득에서 빼주는 방향이 유지될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 방향 모두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논의가 정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시작됐다는 것 자체가 변화의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신호입니다. 지금 지자체 지원금을 함께 받고 계신 수급자분들은 이 논의의 결과를 반드시 주시하셔야 합니다. 앞으로 포럼 결과가 나오고 새로운 정책이 발표될 때마다 가장 정확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보건복지상담센터 전화번호 129번입니다. 꼭 기억해 두십시오. 주변 소문에 의존하지 마시고 직접 확인하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확실한 사실이 있고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명확하게 구분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확실한 사실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올해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전면 재검토하는 공식 포럼을 진행 중입니다. 올해 10월까지 이어지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2027년부터 적용돼 새로운 복지 기준이 올해 하반기에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올해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 폭인 6.51% 올랐습니다. 1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선정 기준이 월 82만 원입니다. 작년에 탈락하셨던 분이라면 올해 꼭 다시 신청해 보십시오. 반면에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들도 있습니다. 일하는 빈곤층 지원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는지, 의료급여가 어떤 방식으로 달라지는지, 지자체 지원금이 소득으로 잡힐지 말지, 자활 조건이 얼마나 강화될지 이것들은 모두 아직 논의 중입니다. 인터넷이나 단체방에서 당장 다음 달부터 바뀐다는 말이 돌면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하실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 주민센터에 한번 들러보십시오. 내가 어떤 급여를 받고 있는지, 소득 인정액이 얼마로 잡혀 있는지, 혹시 지자체 지원금을 따로 받고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해 두셔야 합니다. 담당 공무원에게 물어보시면 자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모르면 손해입니다.
나는 만큼 챙길 수 있습니다. 둘째, 보건복지상담센터 전화번호 120주번을 기억해 두십시오. 앞으로 새로운 정책이 발표될 때마다 이 번호로 전화하시면 가장 정확한 정보를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변 소문보다 훨씬 빠르고 정확합니다. 셋째, 이 영상을 주변에 꼭 공유해 주십시오. 기초수급을 받고 계신 분, 가족 중에 수급자가 계신 분, 새로 신청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께 전해 주십시오. 알아야 할 정보를 몰라서 손해보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수급비 끊길까봐 밤잠을 못 주무신 분들, 오늘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마음의 위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도는 바뀝니다. 그게 두렵게 느껴지실 수 있다는 거 압니다. 하지만 이번 개편의 방향은 더 많은 분들을 품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억울하게 문밖에서 기다리셨던 분들께 드디어 길이 열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이 조금 더 편안해지는 방향으로 이 제도가 바뀌기를 저도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함께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합니다. 아래 댓글창에 궁금하신 점이나 걱정되시는 부분을 편하게 남겨주세요. 하나하나 꼭 확인하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게 따뜻하게 지내십시오. 감사합니다.